과학 원종우 씨 나오셨습니다. 네, 웃기고 유익한 팟캐스트 과학호가 앉아있는 원종우입니다. 어쩌다 한번 해줘야죠. 자, 6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예. 어차피 뭐 6분, 8분 이렇게 늘 똑같죠 뭐. 예. 편하죠. 황교익 선생님보다 훨씬 나아요. 아 그래요? 그분은 3분 때도 들어온 적도 있고. 예. 저는 그렇게 되면 안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5분 이하로 떨어지면 전화로 전환합니다. 그분도. 자, 오늘 뭡니까? 인공강우 실험을 했잖아요, 우리가. 인공강우. 예, 이게 뭐 중국의 강국이죠, 이거. 예, 지금 뉴스에 좀 나오긴 했는데. 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이거는 이제 빗방울로 커질 만한 씨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구름을 비로 만드는 건데 이 씨라는 거는 이제 보통 요드화은이란 걸 많이 써요. 요다은. 예, 일종의 화학 물질이죠. 왠지 맞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몸에. 많이 맞으면 안 좋겠죠. 예. 이거를 이제 뿌려가지고 그 구름에 있는 수분을 응집을 시켜서 물로 떨어뜨리겠다. 이제 이런 거고요. 이게 언제 시작된 거예요? 이게? 시작이 된 지는 원리가 나온 지도 꽤 오래됐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인공강우 얘기. 예, 인공강우 얘기 뭐 잡지에도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이게 70년 됩니다 벌써. 그렇죠. 예, 그 시절부터 그 얘기는 있었고 뭐 선진국에서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생각보다. 뿌려도 우리 같은 경우 이번에 실험을 한 거로는 이제 비가 거의 안 왔습니다. 실험을 했는데 비가 안 왔어요? 예, 물론 이제 올해 예정된 15차례 실험의 시작이기 때문에 뭐 벌써 실패했다 이렇게 막 그럴 필요는 없지만 비가 실제로 거의 안 왔기 때문에 비율이라든가 또는 뭐 기온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죠. 이게 뭐 영상이냐 영하냐 이런 것에 따라서 뿌리는 물질도 달라지고요. 여러 번 해봐야 그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좀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지금 미세먼지 없애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세먼지 없애려고 하는데 미세먼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기압 상태에서 많이 이제 정체가 되니까 대기가 생겨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자체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중국으로부터 서해안을 거쳐서 넘어오는 걸 비로 떨어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대도 이제 전북 군산에서 100km 떨어진 서해 상공에서 실험을 했죠. 그러니까 뭘 이제 막아보겠다. 커튼 같이 이렇게 비의 커튼으로 이런 생각인 건데 일단 우리나라 고기압대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고기압대 구름이 없잖아요. 이 딜레마가 좀 있어요. 그러네요. 예, 어떻게 구름부터 만들어야 되네. 예, 이런 문제가 좀 있고 물론 이제 서해 상공은 조금 상황이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요거를 이제 했는데 일단 첫 실험에서는 비가 뭐 안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비가 안 왔기 때문에 미세먼지 차이도 없다. 근데 이게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아까 강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중국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냐 하면 2007년에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이 그때는 이제 가뭄 해소 때문이었죠. 그렇죠. 56년 만에 찾아온 가뭄이 있었는데 그때 로켓 1,500발을 쐈어요. 로켓을. 예, 우리는 이제 비행기 가가지고 뭐 조금 떨어뜨린 거고 얘는 이제 뭐 지역이 넓고 하니까 그래서 비가 2억 8,300만 톤이 왔습니다. 로켓 1,500발을 쏴서. 예, 2억 톤이 넘은 3억 톤에 가까운 비가 왔는데도 가뭄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중국 원래 이제 사막화가 진행되는 그렇죠. 지역이 있으니까 그걸 막아보겠다는 계획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로켓으로 했다. 예, 그렇죠. 지역도 넓고 뭐 여러 가지. 엄청나게 중국의 스케일과 방식을 보면 요드화은이요? 예, 요드화은. 이게 약간 인체에 좋지 않더라도 대의가 그게 아니면 대의가 비 내리는 거면 막 쏠 수 있는 나라죠. 그렇죠. 뭐 대륙의 인공강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규모도 성공도 했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렸는데도 가뭄에서 큰 도움이 안 됐다는 것도 참 중국답고요. 딴 데 내린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원하는 지역이 아니라? 뭐 내리긴 내렸나 보더라고요. 근데 가뭄이 원체 심해가지고 사실 뭐 3억 톤 어쩌고 하지만 비가 온다는 게 뭐 굉장히 넓은 지역에 비가 오는 건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인공강우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기자들이 실패라고 쉽게 단정할 수 있는데 실제는 어떻대요? 일단은 뭐 우리는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실험을 많이 해가지고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 이 상황에 맞는 그런 기술이나 이런 걸 확보를 해야 되는 지금 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비를 가지고 뭐 미세먼지를 막겠다 이런 관점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실패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좀 과학적인 관점에서는 좀 야속한 얘기죠. 굉장히 야속한 얘기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미세먼지를 씻어내려면 시간당 10mm 이상의 비가 2시간 이상은 내려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니네요. 예, 근데 2시간 동안 이 10mm가 이렇게 아주 작은 비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큰 비도 아니지만
2시간 이상을 그것도 내려야 우리가 되는데 원하는 지역에 쭉 일렬로 커튼같이 이렇게 커튼같이 내려야 그 미세먼지가 거기서 비와 함께 쓸려 내려가는 건데. 그렇죠. 쉽지 않은 일이네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번 시험을 해가지고 정말 가장 맞는 그런 방식을 찾아내서 적용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끝까지 가도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는 거죠 지금. 그렇죠. 뭐 이것저것. 미세먼지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 같으니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뭐 이것저것 다 해봐야 되는데 그 중에는 뭐 어쨌든 가능성이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은. 성공한 세계적 사례가 있습니까?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선진국들의 미세먼지라든가 대기 질이 이미 좋기 때문에 이런 걸 잘 하지 않고요. 중국이 옆에 없잖아요. 그들은.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런 기술들을 적용하기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해본 데는 그때는 태국이거든요. 미세먼지 같은 곳에서 크게 신경 안 쓰죠. 태국이 사실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태국은 미미했죠. 결과가. 효과는 사실 1월 15일 날 했어요. 얼마 안 됐네요. 예, 이때 산불 진압용 수송기를 가지고 방콕 상공에서 했는데 네. 별로 효과는 안 나왔고 태국도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합니다. 사실 초미세먼지 굉장히 심하고. 그래도 저는 계속 이걸 실패라고 단정할 게 아니라 계속 시도해봐야 된다. 당연하죠. 여러 가지로. 예, 이 기술을 갖고 있으면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원정우 씨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